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F 프로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MK 피트니스에서 어깨 운동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운동하고 있는 운동들 위주로 구성을 똑같이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불편한데? 원래 첫 번째 스미스 머신으로 해볼까 했는데 되게 불편하네요. 확실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첫 운동을 머신으로 하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혹시 프리웨이트를 해야 돼. 아니면 케이블이나 좀 정해져 있는 가동 범위, 정해져 있는 궤적, 그 상태에서 웜업하면 좀 잘 안 되고 뻣뻣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바덤머 프리웨이트 우선으로 바벨 먼저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맞아. 제가 이거 진짜 한 2달 됐나 지금? 거의 매일 입었다. 자, 제가 입고 있는 거 허그본 바지인데 제가 이거 8월 말인가 그쯤 받았거든요. 저 일주일에 한 4번씩 입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입었어요. 편하고 딱 무난하고 요새 많이 또 입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런 스타일 되게 모든 짐웨어에 다 비슷한 게 나와요. 어쨌든 전 너무 편하게 잘 입었습니다. 전투복이에요 진짜. 와우, 엄청 잘 됐다. 편하게 불편한 부위 없이 잘 됐어요. 저번에도 영상에서 제가 댓글 달아드렸나 모르겠는데 손목 꺾여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됩니다. 근데 저는 손목이 꺾였을 때 그렇게 불편함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극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또 관점에 따라서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지점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보셨을 텐데 엄청 바이럴이 된 영상이 있어요. 데드리프트 하는 영상인데 모습이 조금 독특해 보여서 진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고, 해외에도 바이럴 돼서 조롱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걱정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이런 영상이 많이 만들어져 파생될 정도로, 그거 보고 최근에 또 느꼈던 게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 납득이 되는 게 좋은 자세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지지난 영상인가 뭐 최근에 에이 좀 이상해 보여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남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로여도 나한테 잘 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운동하는데 논리와 근거가 있다 해도 그거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멋인 것 같아요. 멋이 없으면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도 뭔가 멋이 없으면 잘 설득이 안 돼. 그게 뭐 비주얼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풍기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논리와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멋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자세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좋은 자세, 내가 느끼기에도 좋은 자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세를 가르치는 분은 또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고 철학을 갖고 이제 지도를 하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번 재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느꼈어요. 아, 내가 저랬을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한번 귀담아 듣고 나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가보자. 그래서 손목 꺾는 게 남이 보기에 불편하다 그럼 저 안 꺾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멋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으쌰. 상체 운동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견갑골 후방경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체 운동에서는 그냥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견갑골을 후방경사 시키는 거, 이거 표현이 어렵다고요? 견갑골을 뒤로 눕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견갑골 그냥 뒤로 눕는 게 아니라 몸통에 붙어서 이렇게 뒤로 눕는다. 견갑골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고 몸통에 딱 부착된 채로 뒤로 굴러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견갑골 아랫부분이 몸통에 붙으려고 할 거고요. 견갑골 윗부분이 뜨려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냥 몸통에 착 붙어야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상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운동이 잘 될 거예요. 물론 어떤 운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프레스 3세트 했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근데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2, 3세트 만에 어깨가 막 확 펌핑이 되고 막 하시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해가시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고, 사람마다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겠죠. 다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뭐 소위 말하는 공룡 유전자들은 뭐 2, 3년에 그렇게 다 만족스러운 운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좀 슬로우 스타터인 분들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저도 최소한 10년 하고서 뭔가 내 운동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10년도 더 했지 사실. 이제 20한 4년 했나? 뭐 꽤 오래됐어요. 이제는 좀 내가 운동을 그래도 이해하고 있구나,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해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디빌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또 위기거든요. 아, 내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또 이제 잘 모르겠고 어려워. 그 다음에 자칭 세계 최고의 헬스장이죠. 가장 과학적인 헬스장이라고 자부하는 제프 니파드 머슬랩에 들어가 있는 아틀란티스 숄더 프레스입니다.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험도 이걸로 할 정도로. 여기 MK에도 있어가지고 종종 하는데, 사실 최고 좋다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좋은 머신들이 좀 숄더 프레스에 있지만, 그래도 또 제프가 많이 하고 추천하는 머신이니까 요것도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팔꿈치가 아프냐? 넓게 잡아야 되나 봐. 네, 나쁘지 않았어. 근데 팔꿈치가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비시즌 그리고 앞으로 시즌 전략을 어떻게 내 운동에도, 나한테도 그렇고 지도하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할지를 좀 많이 쳐다보고 공부하는 중인데, 이제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벌크업은 내추럴 보디빌더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있고, 과학이란 모두가 그렇듯이 다 각각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본 근거에 의하면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려고 보수적으로 잉여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과하게 섭취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그게 훨씬 장기적으로 근비대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제가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팩터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려요. 영상 길어질까봐. 운동해야 되니까. 낮은 체지방률인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적당히 낮은 체지방률 선을 유지하면서 혈당 관리하고, 그죠? 휴식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일단 그렇게 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저 믿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 근거들은 제가 논문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론트 레이즈도 가볍게 하겠습니다. 더 숙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숙이면 또 등에 하부 승모근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정도만. 방금 동작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견갑골 호반경사 연습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 견갑골 호반경사가 이런 기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연습하시다 보면 조금 더 어깨 운동 패턴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연습이 좀 되실 겁니다. 유리할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날개뼈 이렇게 뒤로 튀어나온 채로 들려고 하지 말고 펴져서 앞으로 팔을 전인한다 그래요. 이렇게. 알겠죠? 팔 앞으로 이렇게 들듯이 레이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어깨 운동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어깨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프론트 레이즈에서 팔이 더 올라가서 광배근 대용이 늘어나주면 그게 바로 어깨 운동이다. 프레스다. 그러면은 프론트 레이즈를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운동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풀로 다 들기에는 너무 이 모멘트 팔이라 그래요. 걔가 너무 커서 무게를
높게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프레스라는 종목을 하는 겁니다. 모멘트 팔을 좀 줄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량을 팔꿈치 관절을 동원해서 더 무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팔꿈치 관절을 배제해서 이 어깨 관절만 쓰고자 할 때 프론트 레이즈는 잘 연습할 경우에 프레스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만한 보조 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네요. 얼마 전에 미스터 올림피아 끝났잖아요. 그 기준을 올림피아로 삼아야 되다 보니까 보고 저의 이제 시합 방향에 있어 그게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도 그리고 선수 활동도 했지만 또 심사도 많이 봤었고 헤드저지 맡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맨즈 피지크에 대해서 이제 점점 종목에 대한 거를 좀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한 3, 4년 전인데 올림피아 결과는 굉장히 납득이 잘 됐거든요. 물론 한두 선수는 좀 의아하긴 했어. 아니 3명 정도. 3명 정도는 의아했어. 근데 1등을 인정을 못하는 그 댓글도 많았고, 라이언 테리를. 그리고 이윤성 선수 너무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더 높은 순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인종차별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예상보다도 더 낮은 순위를 받은 게 좀 아쉽긴 했어. 근데 그것도 만약에 굳이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인다면 뭐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논외로 치고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2위 한 선수에 대한 말이 많죠. 알리 빌랄이라는 선수.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선수인데 되게 안티가 많다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맨즈 피지크 느낌이 안 나는 선수가 아닌데 오히려 지금 올림피아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IFA 프로리그에서 원하는 맨즈 피지크가 그냥 딱 알리 빌랄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장황하게 뭐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반대로 아직까지도 해변 타령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초창기에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그냥 종목의 모티브를 해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멋진 상체를 가진 남자의 몸이라고 모티브를 따서 정의를 한 거고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해변에 그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냥 상체 보디빌딩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심미적인 거를 더해서 오픈 바디빌딩이나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과는 조금 구별될 만한 조금 더 타이트한 이 미드 섹션을 보여주는 선수들 을 찾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등 기둥도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중점으로 평가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리한 거는 맞아요. 등 기둥이 좀 뚜렷하고 되게 멋져 보이는 선수 유리하겠죠? 등 좋다는 얘기니까. V-테이퍼? 엄청 중요하죠. 지금은 가장 원하는 툴을 갖춘 선수를 찾는 종목인 것 같아요. 완성도 있고, 분리도가 좋고. 그리고 그쯤 되면, 올림피아 나갈 정도 되면, 내추럴 선수 제외하면, 사이즈, 분리도 이런 거 아쉬운 선수는 많지 않죠. 그 와중에 제일 준비 잘 돼 있고, 컨디셔닝이 돼 있는 선수를 순위를 더 줄 수밖에 없다.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높은 순위를 받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현재의 선수들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랫동안 레터럴 레이즈 제가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게를 많이 들고 할 때는 업라이트 로우라고 생각하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업라이트 로우 따로 안 하고 왜 덤벨로 굳이 하시나요? 없어. 무거운 게 30kg밖에 없어요. 그래서 덤벨로 합니다. 저 이지바 있는데 이지바에 꽂고 하면 팔꿈치가 닿아요. 그래가지고 팔꿈치가 원판에 닿아가지고 불편해. 그럼 바벨 갖다 하면 되지 않나요? 바벨 뭔가 불편해. 덤벨이 편해서 합니다. 업라이트 로우와 레터럴 레이즈의 장단점을 되게 섞은 느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더 확실하게 고립하고 통제하는 식의 정통 레터럴 레이즈도 당연히 많이 합니다. 이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좀 머리 좀 짧게 잘랐었죠? 다시 기르고 있는데 힘드네요. 그지존이라서 다시 이제 조금 더 길러서 겨울에는 조금 긴 머리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논란은 많았지만 다시 기르고 싶어요. 난 그 머리 만족했었거든. 거기보다 조금 뒷머리만 좀 깔끔한 그런 이제 긴 머리로 다시 가고 싶은데 잘 됐네 운동이. 그죠? 어이씨. 뭐? 왜 이렇게 또 업라이트로처럼 등도 개입되게 했냐면 등 운동도 조금 더 할 거라서 승모근 포함해서 상부 운동도 할 거예요. 후면 삼각근까지. 그래서 일부러 좀 빡세게 했고 바로 이어서 등 상부. 그래서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나온 에버 로우입니다. 티바로 머신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손잡이도 이렇게 조절도 되고 돌아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진짜 무거워요. 이거 10kg씩 2개 올렸잖아요. 말도 못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등 상부 좀 와이드 그립으로 해서 등 상부와 후면 삼각근을 동시에 좀 같이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당겨 볼게요. 진짜 무겁습니다. 쭉 늘려야지 견갑을. 이 상태에서 후방 경사 잡고 자, 그 다음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스날 레버로도 저 너무 필요했던 머신인데 마찬가지로 또 로우 계열 하나 또 들어왔어요. 사실 제일 높게 치는 거 해머 스트렝스지만 테크노짐사의 퓨어 스트렝스 라인도 제법 괜찮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게 딱딱한 거보단 살짝 푹신한 게 좋아서 오히려 더 좋아. 그리고 또 해머 스트렝스사의 로우로는 저 그립이 없어요. 이렇게만 돼 있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회내 그립 형태로 잡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얘를 활용하기 좋은 방법 같아서 좀 넓은 그립으로 이런 식으로 좌우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벌려서 뜯어내듯이 당겨서 후면 삼각근과 등 상부의 개입을 좀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도 후면이 활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측면은 머신으로 해볼게요. 마무리를 아까 덤벨 무겁게 했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짐 80께 참 좋은데, 근데 얘는 후면 삼각근 타겟으로 이렇게 벤트 오버 자세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사실 좀 머신이 좀 아쉬워서 왔는데 아니네, 그거 치고는 펌핑이 너무 잘 됐네. 그죠? 프리웨이트의 아쉬운 점을 머신으로 채우고 머신의 아쉬운 점을 프리웨이트로 채우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뭐 프리가 최고, 머신이 최고라고 하지 않죠. 둘 다 취하는 게 가장 최고의 운동이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해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무겁게 했으니까 가볍게 10kg로 마무리를 할게요. 사실 뭐 후면 삼각근 운동은 거의 지금 고립 운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후면 삼각근 펌핑이 같이 돼요. 왜냐면 등 상부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면 삼각근 운동은 고립성 운동을 당연히 하셔도 되고 해야 되지만 등 운동만 잘 하시면 같이 따라서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가 후면 삼각근을 극한으로 끌어올고 싶다면 이제 그때 고립 운동을 하는 거지, 초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후면 고립 운동은 딱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인대나 건들이 좀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 보니까 무리하게 고립성 운동을 많이 했다가 이 회전근개 망가지는 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좋은 자세로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을 때까지 체력을 좀 키우고 기능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특히나 초보들이 그걸 후면 삼각근 느끼고 막 펌핑 시키고 하려면 막 20, 30개, 40개씩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다치더라고. 알겠죠? 무겁게 해서 다칠 것 같죠? 가볍게 하다 많이 다쳐요. 의외로 가벼운 무게에서 많이 다칩니다. 원RM 하다 다치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방심하는 무게에서 생각보다 많이 부상을 당합니다. 경험담입니다. 아씨, 50개 이렇게 말하고 50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말과 행동을 좀 다르게 해서 웃기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 운동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소통의 장으로서 이 팟캐스트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추천하는 댓글 끝까지 안 보셨나 봐. 다들 아무도 안 달더라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는지 안 보는지 보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운동들, 기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컨텐츠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이었습니다.